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지방제 끝났는데 아직 뭐 서울시도 남아있고 좀 시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방제 문제 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지방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가 좀 잘 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직에 비해서는 좀 쉬운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케이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자, 또 한편 이제 특징이 뭐냐면, 판례가 그동안 출제 안 됐던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판례가 좀 나왔는데, 그 판례 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은 안 했을 것 같고, 저번에 마지막에 이제 필압특강 했었는데, 그 필압특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좀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잘 다 기억이 안 나시죠, 하여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필압특강에서 했던 것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시험 보시면서 그 지문 중에서 6번 빼고는, 6번 지문 있죠, 여기? 6번에 이제 2번인데, 그 2번 지문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시험, 그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고,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보시는 것은 저번 국가직에 비해서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울시라든지 해서 다른 문제에서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례라든지 문제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자, 거의 이제 그 문제 중에서 뭐 2번인데 뭐 2번이라든지 쭉 나와 있죠. 이런 문제들 이제 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거의가 이제 몇 개 빼고는 다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는. 자, 문제 1번부터 해서 좀 빨리 풀게요. 자, 통책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정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 갖고 송금한 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나오는데, 일단 그 지문 중에서 이제 자,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 송금했잖아. 통책입니까? 통책이 아닙니까? 통책이 아니라서 사법심사 대상 속에 포함됩니다. 자, 2번 가면, 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류인, 자,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행사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헌법적인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일단 이번 지문은 아직까지 이제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조치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긴급 조치 판례가 많은데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내긴 냈는데 그냥 자, 위헌인지 등에 대해서 자, 누가 심사할 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냥 잠시 그냥 그죠? 그냥 그 이번 지문은 맛만 본 것 같아. 그래서 자, 책무를 다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지. 자, 3번 가면 신행정 수도건설과 수도 이전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자, 대통령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기본권 침해와 관련될 때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행정 수도건설과 관련돼서는 판례 중에 뭐 있었어요? 자, 이 판례는 지금 대통령 의사결정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의사결정이 반영된 법률, 신행정 수도특별법이지? 그 법률인데 수도 옮길 때는 어디 근거해야 돼? 헌법에 근거해야 되잖아. 근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 형식을 취한 것은 뭘 침해했다? 응? 자, 국민투표권. 자, 기본권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인 거다. 뭐 그런 판례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3번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음 4번 가면 자,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성격상에서 자,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문제고 대통령과 국회 판단 존중해서 사법적 기준 갖고 심판은 자제돼야 된다. 그렇지? 일단 4번은 이라크 파병 결정이지. 여기는 자, 뭘 취했어? 사법부 자제설. 답은 3번이죠. 자, 2번 가면 공법상에서 부당이득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그런 지문 중에서는 보면 이게 이제 일단 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좀 봤을 때 문제가 어려워도 답은 정확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번 지문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청구가 얘가 지금 민사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의 특징이 그거야. 지방제 문제의 특징은 그 정답을 줬어 그냥. 정답이 이제 어려운 판례 나왔는데 그냥 정답은 좀 쉬운 거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문상에서 이제 헷갈릴 게 별로 없었어요.
정답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이게 몰라, 그죠? 모른다고 해서 어쩔 거 없어, 그렇지? 어차피 지문 속어법, 좀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 속어법, 그지? 근데 하나씩 이제 속하다 보면요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 2번이 답인데 문제 1번에서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 자, 행정법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행정법이 모든 사항 등에 대해서 다 규정합니까? 아니면 자, 민법을 준용합니까? 민법 준용하잖아. 그래서 부당이득도 공법상 부당이득도 행정법에는 일반법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법상에 있는 자, 부당이득을 준용합니다. 맞아요. 자, 3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처분을 해야 될 자, 공익사항에서 자, 필요가 당사자가 있게 될 자,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 이런 경우라면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자, 오지급된 환수 처분 가능하다. 자, 공익사항 필요가 당사자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 중요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자, 환수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고. 자, 4번에서 제가 생각해봐. 국민 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또 한편 이제 국가 측에서 국민 상대로 자, 부당이득 청구하는 경우도 있겠지. 예컨대 만약에 자, 국가가 나한테 세금 부과할 때 많이 부과한 거야. 자, 많이 부과했을 때는 누가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요, 국가가 이제 나한테, 내가 공무원인데 나한테 월급 줄 때 호봉 계산 잘못했어. 호봉 계산을 잘못해서 이제 자, 급여를 더 많이 준 거야. 이런 경우라면 이제 국가가 자, 공무원 상대로 해서 이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자, 4번 가면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자, 개별적 사안 등에 따라서 누구도 행정 주체도 준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것은. 그래서 행정 주체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국민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양 당사자 다 할 수 있지 뭐, 법률 관계에 따라서.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죠. 자, 다음 3번. 자, 행정상 법률 관계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그 1번에서 이제 자, 주소인데 이 주소는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소는 작년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주소가 잘 안 나왔었는데 이게 좀 민법하고 좀 비교할 게 있어요. 자, 민법인데 여기 이제 민법이 있어, 민법과 자, 행정법상에서 자, 주소했을 텐데 일단 이 주소와 관련돼서 자, 요 민법이지? 자, 민법은 실질주의. 자, 실질주의 취하기 때문에 그냥 자,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자, 거주하면 그냥 주소인 거야. 자,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이 지역에 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 내가 거기 살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냥 실질상 그냥 거주하면 그 주소인 거야. 여기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민법상에서 실질주의 취한다면 주소가 한 개겠어? 좀 많이 있겠어? 예컨대 제가 이제 자, 부산서 한 3개월 살고 서울 가서 한 3개월 살고 자, 저기 이제 뭐 대전 가서 한 3개월 살아. 이런 경우라면 민법은요, 주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 선거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부산서 살면서 돈을 빌렸어. 서울서 살면서 저 가서 이제 외상했어.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주소가 하나 있겠어? 각각 있겠어? 각각 있겠지, 그치? 그래서 민법상 주소는 복수야, 그치? 복수주의 여기는, 그치? 근데 이에 비해서 행정법상 주소죠. 행정법은요, 자, 실질주의입니까?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지? 형식주의 여기는. 자, 형식주의고, 자, 또 한편 이제, 자, 주민등록은 한 곳 이상 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민법상 주소가 복수라면, 행정법상에서의 주소도 복수입니까? 여기는 한 개소로 한정됩니까? 한 개소인 거죠. 한 개. 그치, 여기는. 그래서 3번에 1번 가면 공법관계 등에 있어서 자연의 주소가 자,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자, 그 수는 한 개소야. 하나는 거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자, 민법 조항이에요. 민법 조항은 자, 우리가 일반적인 민법 조항 있잖아요. 일반법 원리, 뭐 신인성실이라든지 권리 남용, 뭐 실권 법리라든지 뭐 기한, 조건, 자, 법률행위 등 해서 민법의 일반 조항은 행정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2번 가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 조건,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맞아요, 이것은. 자, 3번. 전입신고지. 전입신고는 수리 유하는 신고, 유하지 않는 신고. 수리 유하는 신고지.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고서가 도달되면 효과 생긴다. 아니면 수리해 줘야 된다. 수리했을 때 비로소 효과 생기는 거다. 자, 일단 3번은 맞죠? 4번은 좀 나올 걸 말씀드렸잖아. 4번. 착공신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 유하지 않는 신고야. 수리 유하지 않는 신고 중에서 처분성 인정된 판례 두 가지 있잖아요. 자, 뭐 있었어요? 건투신고하고 착공신고. 그래서 제가 뭐 수업 중에 그러잖아. 지금은 건투신고 잘 안 나온다고 이제 안 나오고 착공신고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번 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온다면 착공신고 나올 거라 했는데 나왔잖아 지금. 자, 착공신고는 수리 유하는 신고에 유하지 않는 신고예요. 수리 유하지 않는 신고지만 처분성은 인정된다, 그렇지? 자, 4번 틀렸고. 자, 4번인데 요 4번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 옳은 건데 1번. 부담부 행정행위 중에서 부담에서 부과되고 있는 의무인데 이게 자 생각해봐 이게 조건하고 이제 자 비교한다면 조건하고 이제 부담인데 정지 조건 이 정지 조건하고 이 부담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정지 조건은 자 행정행위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자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과 생겨. 그치? 자, 그렇다면 정지 조건은 처음부터 행정 처분이 발생한 거야? 아니면 사실 성취해야지만이? 사실 성취 전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근데 자, 이 부담이지. 부담을 이행해야 됩니까? 부담 이행해야지 효과 생겨. 아니면 부담은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이제 행정행위가 효과가 생긴 거지. 자, 효력 발생했어. 다만 자 여기서 별도로 의무 부관 별도로 이제 하명처분을 통해서 별도로 뭐 자귀, 부자귀, 수임 급부 같은 의무를 부과한 거지 별도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지 조건은 사실 성취 전까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지 조건이 나한테 유리한 거야? 아니면 행정 처분 자체가 효과가 발생한 부담이 유리한 거야? 부담이 유리하지, 그죠? 그러니까 조건인지 부담인지 분명 잘하면 얘는 부담이다, 그렇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자 처음부터 효과가 생겼어요. 부담을 이행해야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문 가시면 자 1번 가봐.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자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 이행이 있어야 된다. 자, 의무 이행합니까? 의무 이행 없어도. 의무가 이행한데도 처음부터 그냥 효과 생긴 거야. 1번 틀렸고. 2번 가면, 자, 우리가 서면치사 상갑할래.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관이 무효야. 부관이 무효면 행정행위 무효예요? 응? 아니, 부관이 무효면 행정행위 무효냐고. 무효 아니야, 그러면? 유효 그러면? 나눠서. 부관이 중요하면 다 무효. 부관이 안 중요하면 부관만 무효지? 근데 부관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서면치해상과 판례에서 기한인데 판례는 기한합니까? 그냥 전문기간이래. 전문기간 하지. 전문기간 판례 입장은 표현 자체가 기한인데 그냥 기간한다 기간. 그래서 그 서면치해상과 판례에서 기한은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 2번도 작년 사회복지 기출 문제야. 그래서 자 공유재산관리청이 기부 전납된 행정재산 등에 대해서 사용수 허가를 내준 거야. 자, 특허지, 특허를 내주면서 자, 부관인 사용수 허가에 대해서 요 기간이지? 자, 기간이야, 기한이야? 기한에 대해서 이제 기한 위법입니다. 요 기한은 중요하잖아. 중요하니까 기한만 위법, 전부가 위법이다. 그렇죠? 맞지? 자, 3번. 자, 학설의 다수견에는 수정부담의 성격인데 이 수정부담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가 부관의 일정 보는 경우가 있고 부관이 아닌 그냥 독립처분이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이 3번은요. 수정부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제 한 번 나온 거 이제 자꾸 안 났던 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 뭐 그 이론반 시간에 보면 부담의 종류에서 뭐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자, 뭐 부담, 그다음에 이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있었잖아. 이거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추정 부담.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후 변경 부과가 있었어 이렇게. 자, 그게 있을 텐데 이 수정 부담이 있어. 수정 부담. 이거 생각해봐. 수정 부담이 뭐냐면, 자, 이 수정 부담이라는 것은 이거 한 가지 예를 들게. A가 이제 행정청한테 청구한 거야.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렇죠? 자,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할 거다. 나한테 쇠고기 수입할 수 있게 허가를 내달라고 한 거야, 지금. 어디서 지금 수입한다고? 미국에서. 그치? 자, 미국에서 수입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 그래요. 얘기하기를, 자, 내가 너한테 허가 내줄게. 자, 허가 내줄게. 자, 자, 미국은 광우병 있으니까 안 돼. 그쵸? 자, 미국 하지 말고 청정지 호주 가서 해. 그쵸? 호주에서 수입해. 하면서 지금 바꾼 거야, 지금. 수정해서 지금. 자, 수정해서 지금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게 이제 얘가 성격이 뭐야? 이가 수동부담인데, 얘 성격이 그러면 얘가 부담이냐, 이게. 그쵸? 이거 부관이냐, 이게. 그쵸? 자, 부관이냐. 아니면 허가를 바꿔준 거잖아, 이게. 그쵸? 자, 허가를 내주면서 어때요? 신청한 대로 내주지 않고, 자, 수정해서 허가를 내준 거니까 이것은 부관이 아니고 그냥 처분자재 바꾼 거냐, 이게. 그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관 일종인 거냐, 아니면 처분 내용이 바뀐 거냐, 이게. 이해돼서 이제 학설상 좀 대립이 있어, 이게. 대립이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 이제 주로 이루 갑니다. 그래서 얘는 부관이 아니라, 자, 주로는 처분 내용이 바뀐 거다, 이것은. 그치? 그래서 얘가 부관인지에 대해서 일단 학설상 좀 대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해설 가보세요, 해설. 해석하시면, 수정부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부관의 일정 본인 견해가 있고, 자, 부관이 아닌 독립된 처분이다, 이게. 그치? 그래서 처분 내용을 좀 수정해서 바꾼 독립한 처분이지 부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한 견해가 대립한다고 지금. 그냥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없고 어차피 답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처음 나온 게 답이겠습니까? 자, 그렇고. 자, 다음 4번 가면 행정행위 부과는, 자,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다? 나오는데, 우리가 법에 근거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부관의 한계잖아, 한계. 행정행위, 자, 이 부관의 한계라고 해서, 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게 있어. 자, 근데 결론만 말씀드릴게. 첫 번째 계속행위야. 자, 계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어. 자, 계속행위는 행정청이 부관 붙여서 제한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돼.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계속행위는 부관 안 됩니다. 계속행위에 붙인 부관은 얘는 무효야, 무효. 그치? 아, 제가 그랬잖아. 어떤 예를 들었냐면, 자, 여기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고, 여기 A가 있어. 요 A가 아들이야, 아들이고 지금 얘가 초등 1학년이야. 초등 1학년. 그치? 자, 얘한테 엄마가 얘를 부양해야 돼, 부양 안 해야 돼? 부양 의무. 자, 부양 의무는. 자, 이것은 재량입니까? 계속입니까? 계속이지. 계속이잖아, 이게. 자, 계속인데 엄마가 그러는 거야. 엄마가 얘한테 얘기하기를, 자, 내가 너한테 밥 줄게, 그런 거야. 자, 내가 너한테 밥 줄게. 자, 이번 시험 1등 하면 줄게. 자, 계속행위지. 계속행위에 부관 가능합니까? 1등 안 해도 꼴찌에도 밥을 줘야 되는 거야. 꼴찌에도 밥을 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행위는 부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계속행위에 부관 무효입니다. 얘는 무효, 그렇지? 무효인 거고. 이에 비해서 재량행위지. 재량행위. 자, 재량행위인데 이걸 판례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익적 처분. 자, 수익적 행정 처분입니다. 자, 생각해봐. 이번에는요, 자, 엄마가 그런 거야, 얘한테 얘기하기를, 자, 엄마가 얘한테 이제 예컨대, 그렇죠? 자, 아이폰 7 사주겠대. 그래서 아이폰 7, 저 아이폰 7 사줘야 돼, 얘한테? 아니, 아이폰 7 사줘야 되는 거야, 사줄 수 있는 거야? 아, 나도 없다니까요, 아이폰 7은? 사줄 수 있어, 사줘야 돼. 사줄 수 있는 거지, 재량이지. 재량 아닙니까? 얘한테 아이폰 7 사준 것은 얘한테 침해야, 수익이야? 수익이지. 이런 경우라면 엄마가 그러잖아. 엄마가 내가 너한테 아이폰 7 사줄게. 그렇죠? 이번 시험 1등 한다면 그런 거야. 부관 안 돼, 이거? 자, 부관 안 됩니까? 이런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 그렇지? 안 그래?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 뭐가 중요한 거라고? 수익적 행정 처분은 부관이 가능하지만, 여기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이거?
요 땡땡이 있는데 여기. 응? 자, 수익적 행정 처분은 뭐가 없어도 법에 근거 있어야 돼. 법에 근거 없어도. 법에 근거 없어야 돼. 없어도. 법에 근거 없어도. 어? 자, 법령상 근거 없이도. 법적 근거 없이도. 법적 근거가 없이도. 어? 없어도 부관 가능하다. 그치? 법적 근거가 자,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자, 부관 가능한 거다. 재량 행위는.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다만 이제 수익적 행정 행위 중에서 부관 안 되는 거 있어. 부관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자, 수익적 행정 행위 중에서 부관 안 되는 거. 응? 재량 행위인데 부관 안 됩니다. 부관을 붙일 수 없어. 신분 설정 행위. 얘는 부관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지? 예컨대 뭐 공무원 임용, 자, 기여 허가. 얘는 부관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자, 일단 그 4번 가면 행정행위 부관은 법령에 근거 있어야 돼요.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4번 지문은 자, 2번이 자, 옳겠죠. 다음 가시면 5번 문제에서 자, 5번도 쉬워요. 자, 일단 왜냐면 그 5번에서 3번 가시면 행정 입법 부작위지. 입법 부작위는 구제 방식이 뭐예요? 행정부가 법을 만들 건데 안 만든 거야 지금. 행정 입법 부작위는 구제 방법이 헌법소원이죠. 헌법소원. 진정 입법 부작위 등에 대해서 헌법소원 하는 거고, 우리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이지. 행정소송은 법을 사는 거야. 행정소송은 처분서 하는 거야. 처분서 하는 거지. 처분서.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행정 입법 부작위는 법이야 처분이야. 법이지 법. 법이라서 행정 입법 부작위는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됩니다. 행정 소송 안 됩니다. 자, 뭐 하는 거라고? 진정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송 가능하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헌법소송이 안 되겠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고 너무 쉽잖아. 그치? 자, 그 1번 가면 법률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자,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벌 대상 확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어긋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행령은 자, 무효다 무효. 그래서 법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났잖아 지금. 이런 경우라면 무효다. 맞는 얘기지? 법적 근거 없잖아 지금. 무효인 거고. 2번 사실관계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면 이것은 당연히 구체성의 정도가 강화되겠어 완화되겠어? 자꾸 바뀌는 사항이니까. 바뀐 사항을 법률이 정할 수 없잖아. 이런 경우라면 이제 명령에 임할 수 있겠지? 구체성 정도가 완화되는 거야. 자, 또 어떤 점이 있어요? 만약에 자, 이 행정 자체가 치명적이면 구체성 정도가 강화되겠지. 자, 급부행적이면 완화되겠지. 자, 그 얘기고. 자, 4번에서 자치법인데 자치법적 사항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자,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 위임과 같은 반드시 구체적 정할 필요 없지만 포괄적 족하다. 맞죠? 조례는 포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6번 가면 6번 문제는요 옳지 않은 건데, 일단 뭐 제가 개인적 생각은요 6번에서 좀 힘들었을 거야. 6번 힘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3번과 4번 다 알잖아. 3번, 4번 알고 이제 1번과 2번 중에서 헷갈렸겠지 이제 여기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 판례가 이제 이거 최근 판례라서 이게 최근 판례라서 많이 아는 판례입니다. 이게 처음 나온 판례고 해서 2번 판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 3번 가보세요. 3번은 많이 했던 판례잖아.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구할 수 있어? 자, 국민이 자, 행정청한테 국토 이용 계획을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냐고. 그런 권리는 원칙 없어. 근데 있는 경우도 있지. 언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거부하면 나중에 허가 안 나와. 허가 자체를 거부한 결과가 생겨.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생길 때는 이때는 자,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지. 이 판례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3번은 맞아요. 자, 4번이지. 도시 기본계획은 처분이야, 처분 아니야? 도시 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위법인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취소 소송은 법원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얘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본안 심사하겠어요, 각하하겠어요? 각하에서 이제 안 받아주겠지.
그래서 3번과 4번은 명확해 이게. 많이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 명확하고 이제 1번과 2번 중에 고르는 건데 1번은요 어때요? 1번 이거야. 우리가 헌법소원이잖아. 헌법소원 요건이 뭐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국민 기복 거침했을 때 자 바로 할 수 있어. 다른 구제 방법 다 거치고 맨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고시에 등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때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다고 아니면 다른 구제 절차인 행정쟁송을 거치라고. 그렇죠? 거친 게 아니면 안 된다. 그치? 일단 그럼 1번도 맞잖아 지금. 그치? 자, 2번은 처음 판례니까 이제 2번 처음 판례인데 국공립대학의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자, 재정지원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자, 개선하지 않았을 때 다음 연도 지원금 삭감한다고 이제 이거 기본 계획이지. 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이 대학 구성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침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 지금. 그런 문제인 건데 이에 대해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 밑에 해설이잖아. 해설에서 그 굵은 글씨 있지.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총장 직선제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 자 평가에서 반영했는데 그러면 총장 직선제 개선해야 됩니까? 자 개선해야 되는 거야. 개선하지 않을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자 이 대학교가 총장 직선제 개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구속될 여지가 사실상 구속에 불구하고 이에 따를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인 거다. 자 대학 자율이라서 자 결국 이제 대학 총장 직선제 개선하려면 학칙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만 갖고는 대학 구성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어떤 관계,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 아닌 거다. 자 강제한 거라고 강제한 게 아니라고 지금. 따를지 말지는 자 이제 행정청이 자 행정청 요청했다고 되는 거라고 아니면 대학 당국이 정한다고. 대학 당국이 저 판단에 맡긴 거라서 공권력이 아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최근 판례야. 자 그래서 그런 지문까지 아시면 되고 자 다음 7번 가면 하자승계인데 여기는 좀 쉬워요. 뭐냐면 우리가 하자승계 어디서 논의하는 거야? 취소해서 무효해서. 무효는요 무효는 선행처분 단계에서 쟁송기한이 제한이 없잖아. 그러면 하자승계해야 돼. 그냥 선행사하면 돼. 선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승계를 논의할 실익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가면 행위가 무효의 하자였을 때 자, 행위와 자, 후행행위가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 목적일 때 하자 승계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법적 효과 여기 지금 여기 키워드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지금 주안점이야? 무효 앞에 무효. 걔가 지금 키워드야 지금. 무효는 하자 승계를 논의할 실익이 없어. 이해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이제 무효가 잘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시험장 가시면요, 저도 많이 느낀 거지만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제가 제 나름대로 갔을 때는요, 내가 붙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불구하고 가끔 보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안 맞는 때가 있어요, 또 이게. 그래서 대수 쓰면 그렇죠? 그 문제하고 나하고 맞는 때가 있어요, 한 번쯤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수 쓰면 시험을 좀 그냥 하나 보시고 또 안 보시는데 그냥 다 보시라고, 그죠? 기회가 이제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그죠? 국가직도 있을 거고, 지방직 있고, 서울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 중에서 한 가지는 맞겠지, 나한테, 그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제 맞았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부를 많이 한 거하고 점수는 별개인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게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방법을,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그냥 시험 다 보는 거야. 응? 시험 다 보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번쯤 걸리겠지. 공부했으니까 한 번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시험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 보세요. 그치? 자, 2번 가면 적정행정 유지에 대한 요청에서 나오는 하자승계를 인정하면 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 범위가 넓어지는 거다. 맞지? 우리가 하자승계 인정했어. 만약에 하자승계 인정 안 해봐. 무슨 경우가 생겨? 하자승계 안 되면 기간이 지났으니까
선행처분도 전송 안 되고 후행도 전송 안 돼. 하자 승계 인정해주면 선행은 기간 지나서 안 될지라도 후행 단계에서 소송 가능해집니다. 후행 단계에서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국민의 권리, 구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맞고 3번 선행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서로 독립해서 각각의 별개일 때 이 경우는 자 후행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그치? 자, 그 얘기고. 자, 맞죠? 그것은? 앞에 보세요. 앞에 그 3번에서 앞에 가시면 선행 행정행위 등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뭘 승계래요? 저 앞에서 하면 되지. 그치? 두 번째는 서로 독립할 때는 원칙 승계 안 되니까 이건 둘 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후행행위에서 다툴 수 없잖아, 지금. 맞는 얘기고. 자, 4번. 자, 서로 이제 독립해서 별개야. 서로 독립해서 별개일 때는 하자 승계돼요? 승계 안 돼요? 원칙은 안 되잖아. 다만 우리가 판례 중에서 자, 개별 공시지가하고 양도소득세, 표준 공시지가하고 수용 재결 또 뭐 있었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하고 동유유공대 배제한 거 있었잖아. 그 판례는 자, 동일효과 별개효과 별개지만 자, 뭘 이유로 해서? 여기는 선행처분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할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 근데 후행 단계까지 가서 안 받아주는 것은 사물상들 초과하지?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승계주겠다. 그치?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 자, 8번 자, 갑은 관할 행정청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면허 신청했는데 옳은 것은 1번 개인택시는 얘가 성격이 허가다? 허가예요? 특허예요? 특허지. 그치? 2번 관련 법령에 근거 없더라도 아까 보세요. 개인택시 면허가 얘가 성격이 기소가 재량이야? 특허니까? 대량이지. 수익처분이야? 침해행정이야? 수익이지. 아까 수익처분은 법에 근거 없어도 부과는 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법령상 근거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치? 맞고. 3번. 자, 거부처분이지? 우리가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원칙 집행부정지잖아. 집행부정지인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하잖아? 집행정지 어디서 해줘요? 취소 소송하고 무향소송이지? 안 되는 것은 거부하고 부작이잖아.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안 돼요. 집행정지하면 여기서 이제 개인택시 면허 나오는 거야? 아니면 집행정지하면 단지 신청 단계로 갈 뿐이야. 신청 단계로 갈 뿐이기 때문에 거부는 집행정지 안 돼요. 법원 허용 안 됩니다. 자, 3번 틀렸고. 자, 4번 가면 자, 갑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다가 자, 이를 을한테 양도했고 운송사업, 양도, 양수 등에 대한 인가 받은 후에는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 취소사를 이유로 을한테 준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없습니까? 성격이 대물적 행정행위라서 승계합니까? 위반사에 승계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이 여기서 옳겠죠. 다음 가시면 자, 9번도 마찬가지야. 9번도 1번, 2번, 3번은요 뭐 학설 얘기인데 좀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그치? 하고 있고 4번이 정확히 다 아는 판례잖아. 4번에서 판례 두 가지 이제 설명드렸는데 과징금은 적정 한도 초과하는 것만 취소하는 거라고 과징금 전부 취소한다고. 전부 다 취소해요. 자, 그래서 그 4번 가시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초과한 것만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다 취소하는 거야. 그치? 근데 자, 비교 판례 있었어. 최근 들어와서 전부 다 취소하지 않고 자, 최근 판례 중에서 이 땡땡이는 얘는 자, 적정 한도를 초과한 것만 일부 취소합니다. 뭐 있었어요? 최근 판례인데. 과징금은 원칙은 일부 취소, 전부 취소. 자, 근데 이 땡땡이는 적정 한도 초과한 것만 취소합니다. 얘는 뭐예요? 과세처분. 그래서 이제 자, 생각해봐. 과세처분은요 왜 다 취소하는 거 아니야? 과세는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세율 등이 다 정해져 있잖아. 세율 등이 다 정해졌으니까 법원도 어때? 법원도 세금 얼마 부과할 건지 알겠어? 좀 모르겠어? 법원도 알 수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자, 적정 한도를 초과한 것만 취소합니다. 여기는 같이 비교하시면 되고. 자, 다시 1번인데 절차하자 있을 때 행정처분까지 자, 취소가 될 거는 하는 건데 일단 그 1번은요. 기속이든 재량이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기속이든 재량 관계없이 여기는 그렇죠? 항상 기속에서만 재량에서도 관계없이 행정 절차 안 거치면 다 위법이 되는 거야. 자, 1번 틀렸고 2번 가면 기속행위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는데 재량행위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안 된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거 필압특강 할 때죠.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필압특강 할 때 이거 말씀드렸잖아.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게 그냥 하나 지금 나오긴 했는데 그죠? 그 문제는 안 나왔어 지금. 그래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뭐가 중요한 거라고? 응? 법률적 평가가 중요합니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면 추가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치 않으면 변경 안 되는 거야. 기속인지 재량인지는 이거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자 3번에서 자 기속력인데 만약에 거부 처분 취소한다는 인용 판결 나오면 자 이제 어때요? 이 인용 판결 기속력에 따라서 뭐가 생겨? 다시 기속력에 뭐 있어요? 내용 속에. 자 기속력 내용 속에 뭐가 있어요? 반복 금지호. 두 번째가 재처분 의무. 세 번째는 결과 제거 의무. 여기서 재처분 의무는 원고 신청대로 원고가 신청한 대로 판결 취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치? 판결 취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원고 신청을 인용할 의무는 없어.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가시면 10번은 그냥 10번은 쉬워요. 자, 1, 2, 3번 읽어보시고 자, 4번인데 4번에서 행정예고지? 입법예고야 행정예고야? 우리가 행정청은 행정계획 취지 그죠? 자, 널리 알리는 건데 행정계획 취지나 주요 내용이잖아 지금. 그죠? 얘는 성격 입법예고 아니지. 그죠? 그냥 행정예고지. 그래서 입법예고면 자, 원칙 40일인데 입법예고야 행정예고야? 행정예고는 20일 이상이지. 그래서 4번 지문은 자 4번 지문은 이제 일단 그 10번에 4번은 자 20일 40일 아니면 20일입니다. 응? 어떤 분 해석하면 이게 있어요. 어떤 분 해석하면요 이게 써놨어. 행정계획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 다 나오는데 아니야. 행정계획이 적용 안 되는 것은 행정계획 확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도 예고를 해줍니다. 행정계획 확정 절차 없는 거지. 행정계획도 예고해 줍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 4번이 지금 틀린 이유가 4번 틀린 이유가 자, 행정절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40일이 틀린 거야. 40일이 틀린 거야, 40일이. 자, 20일 이상이야. 여기는. 자, 다음에서 11번은 쉽죠. 자, 정보 공개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 속에 포함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도 공공기관인 거야. 이번 틀렸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이지. 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이니까. 한국증권협회는 아니지. 그치? 자, 4번.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자,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지라도 일단 아까 이제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적용해야 된다. 그렇지? 맞는 얘기지. 1번 틀렸죠. 다음 자 12번 자 행정의 실효성 중에서 자 옳은 건데 이행강제금이지. 자 보세요. 이행강제금인데 지금 어디예요? 건축법이야 농지법이야? 건축법이야. 만 농지법이면 농지법은 맞잖아. 농지로 나와서 맞았을 거야. 근데 이제 건축법은 비송사건 절차예요. 건축법은 행정쟁송이에요. 행정쟁송이잖아. 1번 틀렸고. 자 2번 도로교통법상에서의 통고처분은 얘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통고처분은 지금 무엇 대신에 하는 거야 지금? 과태료 대신에 아니면 형벌 대신에? 형벌. 과태료 아닙니다. 자, 이 통고처분 등에 대한 불복 뭐예요? 안 내면 돼. 안 내면 행정계를 고발해서 행정소송 갑니까? 안 내면 형사로 갑니까? 형사로 가기 때문에 통고처분은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어요. 행정소송이 안 돼 얘는.
자, 2번 틀렸고 3번 많이 나왔던 거잖아. 세무조사결정. 세무조사결정은 얘가 첨성 있지. 자, 많이 나왔던 판례고. 자, 4번에서 과세법에 근거해서 위헌 나왔어. 위헌인 법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 있어? 위헌인 법에 근거 집행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자, 3번이지. 13번 또 나왔네, 그죠? 자, 13번 이거 암기 하나 말씀드렸죠? 행정심판이 원칙은 이무적이야, 원칙은 필요적이야? 원칙은 이무적.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필요적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필요적 심판도 항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 다시 또 예가 있어. 또 예외지. 예외.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잖아. 다음 해석하시면 그 박스에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만 재해결 안 고쳐. 이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심판도 안 고치지 그냥. 자, 그래서 요거 암기 방법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심판은 거치는데 재해결 안 고치지? 이거 암기 방법 뭐 있었어요? 응? 자, 일본 최고 부자. 응? 일본 최고 부자 누구? 과거 이대호 있었던 팀, 그렇죠? 소프트뱅크 그 회장 누군지 몰라? 손정희 씨, 그렇지? 그래서 손정희가 재수가 없잖아. 자, 재수가 없는 누구? 손정희 나이가 60이 됐지. 자, 재수가 없다 무슨 의미? 재해결 안 고쳐. 재해결 안 고친 경우지. 언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렇지? 자, 의결과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어. 자, 60이 지났어. 경과했어. 요 네 가지는 심판은 거치는데 재결 안 고칩니다. 그거 써놨잖아, 거기 박스에서 거기 재, 손, 의, 정, 그죠? 자, 재수가 없는 손정이 나이가 60. 그거 60이다. 그거 잘못 써놨네. 그 1번인데 1번에 저 재해 따지 말고 60 거기다 쓰세요. 60.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자, 심판 고치지? 심판은 거치는 자, 심판조차 안 고쳐. 심판도 안 고쳐. 자, 이거 뭐 있었어 이거? 자, 심판 안 거치는 거. 재소자, 그렇죠? 재소자의 자, 심기를 잘못 건드렸잖아. 그렇지? 자, 심판도 안 고쳐. 자, 이미 동종 사건에서 기각이 있었어. 그치? 이미 관련된 사건에서 재결이 있었어, 이미. 자, 이미 소제기했어. 잘못 알려줬어. 잘못. 그치? 이 경우는, 자, 심판도 안 거치잖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자, 동종 사건에 관해서 이미 기각 재결, 여기 기각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관련되는 사건에서 이미 재결 거쳤어. 자, 디귿가시면 처벌이 변경된 다음에 이미 소재겠어. 그치? 정당한, 자, 잘못 알려줬어, 지금. 요 네 가지는 심판도 안 고친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딱 비교해서 암기하셔야지. 그치? 그래서 뭐 지금까지 암기 방법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자, 13번에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만 당해 처분 등에 대해서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잖아. 자, 여기죠, 여기. 자, 여기 찾는 거 여기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뭐 있어요? 거기. 응? 자, 거기 아까 그 3번 가면 처분 집행과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 아까 손해 예방하실 필요가 있을 때. 손정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잖아. 그 3번이 심판은 거치지만 재결 안 고친 거잖아.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심판도 안 고친 경우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암기 좀 하세요. 자, 다음 가시면 14번인데, 이 14번은요, 좀 그냥 제가 나올 거라고 다 설명드렸잖아. 설명드렸고, 이제 거기 저번에 이제 특강할 때 했었는데, 요거 다, 그 판례 중에서 거기 이제 보면 3번 판례가 처음 나왔어요. 3번 판례 처음 나왔고, 1번 판례는 나왔던 판례고. 자, 그래서 1번 판례 뭐냐면, 1번 판례는 정식이사 취임 승인 취소, 자, 정식이사 취임 승인 취소한 거야. 취소한 다음에 뭐 했다고 이제 임시사 교체했어. 임시사가 교체될 때마다 다시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자, 이때 정식이사하고 그냥, 자, 선행 임시사 취소하면 돼. 선행 임시사를 취소할 이익이 있다, 없다. 응? 자, 이 취소할 이익이 없어, 취소할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었지, 그치? 틀렸고.
2번 가면 자, 지방의 의원이죠. 자, 지방의 의원이 제명당했는데 제명 처분 중에 뭐 했어 지금? 임기 만료했어요. 이 경우는 제명 처분 취소할 얘기 없어. 아니면 제명 처분 취소하면 못 받은 급여 청구할 수 있어. 못 받은 월정 수당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얘기 있다. 그렇지? 자, 다음 13번인데 3번은 이거 기억나세요? 3번 이거 설명드렸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진주 교도소가 있었어. 응? 자, 진주 교도소에서 자, 이제 이 A가 뭐 한 거라고 이제 A가 자, 교도소장한테 자, 긴팔 티셔츠 2개, 이 2개 등에 대해서 사용 신청했잖아. 사용 신청했는데 진주 교도소장이 거부했지, 거부했어. 거부하니까 이제 얘가 소송했잖아. 자, 소송하니까 이제 뭐 했어? 소송하니까 진주교도소에서 자, 다른 교도소로 이송 처분. 이송했으니까 자, 이제 어차피 얘가 진주교도소 없으니까 더 이상 거부 처분 취소할 얘기 없다고. 아니면 이 진주교도소가 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전국 유일이니까 얘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다시 올 수 있지 이렇게. 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얘기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다 설명드린 판례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은 자,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법인세 상대방 등에 대한 소득 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했는데 자, 어때요? 금액이 감액됐어. 감소한 것은 이 법인한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아, 감액인데 불리해 이게? 유리하잖아. 유리하니까 취소할 얘기는 없지. 유리한데, 그치? 유리한 처분이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제 4번이 옳겠죠. 자, 15번. 자, 영조물 설치 관리 자, 하자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일반 자, 공중에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우리가 이제 공물이잖아, 공물. 이 공물은요, 뭐 공용물, 자연공물, 인공공물 다 포함되는 거야. 부동산, 통상, 무엇까지? 동물까지. 뭐 군견, 경찰견, 동물까지 다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에서 예산 부족, 재정적 제약이지. 예산 부족은 이것은 자, 면책이 안 돼요. 그래서 참작할 사유가 될지언정 면책 안 됩니다. 맞는 얘기고 3번, 4번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 자, 1, 2, 3, 4번 다 기출 문제입니다. 3번은요.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자, 이때 고속도로 점유 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 거라고? 피해자가 지는 거라고? 관리자가 지는 거라고? 관리청이 지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4번이지? 4번은요, 이게 나왔던 문제야. 작년 문제인데, 작년 뭐냐면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소음 등이지. 자, 소음은, 자, 지금 이 물건, 곡물 자체의 어떤 물적 하자인 거야. 소음은 이 물건 이용 상태에서 발생되는 기능상 하자야. 기능상 하자지. 그치? 이때 소음도 뭐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배상해 줍니다. 자, 생각해봐. 만약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데, 저희 마을에 이제 공항이 들어왔어. 살고 있는데 공항이 들어온 거야? 그런 경우라면 나한테 자, 배상해 줘야 안 해줘야 돼? 자, 내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공항이 들어왔어. 공항이. 그래서 이 동네가 되게 조용했는데 공항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소음이 심해진 거야. 이런 경우라면 배상해 줘야지. 그렇지? 응? 소음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요. 어때요? 자, 이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지역에 공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알면서도 내가 감수하면서 간 거야. 응? 이런 경우라면 자, 배상해 줍니까? 아니면 배상 책임이 감면됩니까? 감면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4번 가면 소음 등의 공해 때문에 법적 쟁송이 제기됐거나 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자, 피해 지역임이 구체적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해 오는 경우잖아. 이런 경우라면 이제 처음부터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이주한 거야? 아니면 지금 소음이 발생했는데 알면서 감수한 거야, 지금? 감수한 거지. 그렇지? 이런 경우라면 면책 여부를 적극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겠지.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6번. 행정상 손실 보상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일단 23조 1항이죠? 여기 이제 그 재산권 보장한다고 해서 그냥 그 존속. 그러니까 재산권 존속이 뭐냐면, 자, 보세요. 국가가 내 땅을 뺏어왔어. 내 땅을 뺏어온 다음에 보상금 줘. 보상금 주는 것은 존속하는 거야. 지금 뺏겼어. 다시 할까? 국가가 내 땅을 공인사업한다고 뺏어왔어. 뺏어온 다음에 보상금 줬어.
자, 내 재산권이 존속한 거야? 뺏겼어, 지금. 뺏겼지. 단지 뭐야? 뺏겼는데 국가가 뭘 줬어, 나한테? 돈. 자, 돈을 통한 가치보장이야, 이게. 자, 돈을 통한 가치보장. 이해했어요? 자, 이에 비해서 존속보장은? 존속보장이라는 것은, 자, 돈을 통한 가치보장인 거야? 이 재산권 자체 보장하는 거야. 재산권 자체를 지금 보호하는 거야. 재산권 자체를 보호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헌법 제23조 1항은요, 재산권 보장해준대. 재산권 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치보장입니까? 존속보호입니까? 존속보호인 거야. 근데 23조 3항 뭐야? 23조 3항은 국가가 자, 공공필요 때문에 국민 재산을 사용 제한할 때는 뭐 해주겠다고? 보상을 해주겠대. 존속보호입니까? 아니면 지금 자, 땅을 뺏어온 다음에 보상을 통해서 금전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야. 가치보장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때 얘가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을 바뀐 거야, 이게. 그게 한 거고, 다음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평등원칙이지.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이 보상의 근거입니다. 자, 이거 외에 또 뭐 있어요? 자, 보상 왜 주는 거야? 보세요. 다른 사람은 자, 땅을 안 뺏겼잖아. 안 뺏겼는데 내가 뺏겼잖아. 자, 내가 뺏겼으니까 이제 어때? 평등하게 주려면 나한테 보상해 줄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보상의 근거는 뭘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가 내 재산권. 그렇죠? 이러한 재산권 보장도 자, 당연히 저 보상과 관련된 근거겠지, 이게. 그런 거고. 다음 3번인데 이 3번은 우리 한번 나왔었어요, 이거. 그래서 국가직 문제 푸셔야 되는데 국가직 문제를 푸시면요, 이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헌법 가면, 자, 국가가 이제 공공침해에, 예컨대 공공필요지? 공공필요에 따라서, 자, 내 재산을 이제 뭐 합니까? 내 재산을, 자, 수용해. 자, 사용 제한이지. 이게 뭐야? 공공필요에 따른, 자, 공공필요에 따라서, 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자, 뭐 사용 제한. 이거 합쳐서 공공침해지? 공공침해. 자, 국가가 공공침해할 때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다 법률을 근거한다고. 법률을 근거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공공침해하면 보상해줄 수 있어? 보상해줘야 돼. 공공침해와 보상은 누가 정한다? 법률 정한다. 법률이. 얘도 이제 법률 정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얘가 불가분 조항이냐? 그 얘기야. 불가분 조항이냐? 자, 불가분 조항인 거냐?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가 침해했잖아. 국가가 침해했을 때 보상 조항을 반드시 둬야 되는 거냐? 그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까? 국가가 공영 침해했을 때 보상 조항을 반드시 둬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불가분 조항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학설이 나눠, 이게 견해 대립하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보면, 자, 독일법이야. 독일법은 얘가 불가분 조항이에요. 독일법은 불가분 조항입니다. 왜냐면, 자, 독일법은요, 침해 유형에 대해서 요 사용과 제는 안 나와 있어. 수용만. 독일법은 수용만 나와 있어. 수용만. 자, 보세요. 지금 사용한 거야. 좀 수용당했어. 수용당했으면 보상금 줄 수 있어? 줘야 돼. 줘야 되잖아. 근데 대한민국은요, 수용만 사용 제한까지. 제한했지?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제한했을 때 보상해줘?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한까지 보상해줄까? 이게 보상 조항 더 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과 제한까지 있으니까 이게, 자, 보상 조항을 둘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 불가분 조항인지 견해 대립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에 대해서 만약에 공용 침해는 법에 근거 있어. 근데 보상이 근거 없어, 지금. 근거 없지?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때 뭘 논의해야 합니까? 공공 침해는 법에 근거 있는데 보상 등에 대해서 법에 근거 없잖아. 뭘 논의해 이때? 이때 논의하는 거지? 아, 그러면 법에 근거 없으니까 헌법 조항, 그렇지? 헌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 헌법 규정에 근거해서, 자, 근거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걸 논의하잖아, 이거를. 논의할 때, 자, 이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견해 나오잖아, 견해. 자, 이 견해에서 뭐 직접 방침 규정설 또 뭐 있어요? 직접 규정설, 자, 또 뭐 위헌무효설, 또는 간접 적용설. 자,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일단 직접 규정설인데 그냥 여기서 볼게요. 직접 규정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보상과 관련된 법이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보상해 주라? 헌법이 보상과 관련된 직접 근거지. 법률이 없으면 보상 안 해줘. 헌법에 근거해서 해주면 돼. 헌법에 근거해서 해주면 되지. 그러면 법률 정해야 돼? 이거 안 정해도 돼? 안 정해도 되잖아. 그렇지? 안 정해도 되니까는 얘가 불가분정 아니지. 여기는 불가분정이 아니다. 여기는 자리 보는 거고. 위헌무효설은 공용침해는 근거 있는데 보상 근거 없으면 얘가 위헌이다. 자, 위헌이니까 보상 조항을 둘 수 있어? 둬야 돼? 둬야 되잖아. 자, 둬야 되니까 얘가 불가분정이지 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쓸데없는 거 뭐 왜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건데 지금 얘가 국가직 가고 이제 지방직 또 나온 거야. 이게 또 나왔고 이제 거기 국가직 할 때 이제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국가직 해설 강의 할 때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를. 그래서 이제 일단 보면 자, 거기 3번이죠. 3번 가면 이게 불가분 조항이야.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지. 여기 위헌무효설. 이 견해에 따르면 보상 조항을 두지 않은 이 법은 얘가 위헌이지. 위헌이다. 그렇지? 아까 위헌무효설이니까 위헌이다. 그렇지?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직접 적용설이지. 이 견해에 따르면 보상 조항을 안 둬도 얘가 위헌인 거야? 아니면 헌법에 근거해서 보상 주면 돼? 헌법에 근거해서 그래 보상하면 되겠지. 위헌 아니잖아 지금. 자, 그 얘기고. 근데 이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 몰라도 관계없고 답은 4번이 뻔하네. 뭐지? 그래서 하천법 부칙에 근거한 손실보상 청구권의 얘가 뭐야? 얘는 민사소송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소송이다. 다음에서 17번인데 17번은요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올해 이제 이 1번 2번인데 요 1번 2번이지 이거 저번에 피랍특강할 때 다 뜬 건데 이게 이제 올해 문제예요. 이게 올해 자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자 변호사 시험 문제라서 이건 이제 저번에 실전모의고사 할 때 다 냈던 문제. 이게 다 풀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중에서 자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이지. 자 이것은 성격이 행정처분이에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자 계약계라서 일단 1번 틀렸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판례 보시면 그 판례에서 얘가 그죠 공법상 계약관계라서 처분이 아니다. 그죠? 자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 이 판례하고 또 한 가지 시민옴부즈만 제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번에 이제 공법상 계약, 자, 피랍특강이라든지 아니 기본서 가시면 공법상 계약 가시면 이 판례가 두 가지 있어. 판례가 두 가지. 그래서 자, 중소기업 정보진흥원장 사건하고 또 한 가지 시민옴부즈만 그죠? 제도. 그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계약적 공무원이잖아. 이해하셨죠? 자, 그거 있었고. 자, 2번인데 요 2번은 판례 두 가지 있어요. 2번은 마찬가지 다 했던 건데 여기서 뭐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이제 뭐 한 거야 이제 연구팀장 을한테 징계 요구한 거지. 얘는 징계해야 됩니까? 징계할지 말지가 대학교 재량이야. 대학교 재량이라서 처분 아니야. 처분 아니지. 얘는 행정 처분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뭐가 처분했었어? 여기는 징계 요구한 거야? 아니면 이 을 팀장한테 연구비 같은 지급을 거부한 거야? 지급을 거부한다고 통보했지? 걔는 처분성 있었지. 그 다음에 자 3번도 보시면 자 건축협의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그래서 건축협의는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그렇죠? 왜냐면 특이한 판례라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협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이게. 얘가 지금 국민이 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서울시가 고성군에 가서 지금 어떤 저 건물 짓겠다고 협의한 거지.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질 때는 허가를 받는 거라고.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한다고. 협의하지. 협의하는데 이 협의 취소한 것은 성격이 허가를 거부한 거다. 허가를 거부한 거로서 해도 처분성 있다. 그렇지? 자 그렇고 자 4번 자 갑시장이 감사원 등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징계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받자 자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에 대해서 재심의를 청구했고 그렇죠?
감사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이제 감사원의 징계 요구하고 재심 결정이죠. 자, 이런 징계 요구라든지 재심 의결에 대해서 이 갑시장이 저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일단 이 4번도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는 거지. 얘는 이제 어디에 좀 키워드냐면 그 다음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해설인데 해설에서 보세요. 해설에서 이제 그 네 번째 가면 아까 감사원이 징계 요구했잖아. 이 징계 요구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조항이 없었다는 거야. 없었고 징계 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요구 등에 대해서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권리 침해하는 거지 징계 요구 자체만 갖고 침해한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처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질문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서 자 이제 18번 가면 18번 쉽죠. 법률상 이익 중에서 옳은 건데 헌법상 기본권의 근거에서도 개인적 공권 나와요. 다만 이제 자 모든 기본권에서 아니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안 나와. 사회권적 기본권은 안 나오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 가면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갖는 연금 수급권은 자 헌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공권이다? 공권은 아니지, 그렇지? 마찬가지야. 4번인데 4번도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금 보시면 환경권, 헌법상 환경권이지? 헌법상 환경권은 자유권이야, 사회권이야? 사회권이지. 사회권적 기본권의 근거에서 권리 안 나와요. 이 지문도 기출문제고 많이 했던 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자 일단 2번인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에 근거 없어도 공권은 성립할 수 있지. 이거 맞아요? 3번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3번, 그렇지? 3번 얘가 뭐 있었어? 경원자 소송에서 원래는 자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자한테 내준 인허가 등에 대해서 소송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경쟁자한테 한 거야.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에서 주유소 선정 사고 있었잖아. 그 주유소 선정에서 이제 선정을 거부당한 자가 경원자 소송에서 자 거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A급 판례, 그치? 이 경우는 왜 할 수 있다고? 거부 처분 취소하면 행정청이 다시 심사해야 돼. 다시 심사해서 다시 허가를 다시 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등에 대한 거부 처분에서도 경원자 소송에서는 행정 소송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최근 판례라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자꾸 기억하시고. 자, 19번 행정소송법상에서 이제 제소기한인데 자, 요거 다 했던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이것은 여기는 뭐냐면 자, 뭐 저번에는 다 했던 겁니다. 필압특강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송 그 소변경이야. 이 소변경 중에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 자, 판례 두 가지 있어서 소송 종류 변경이지. 소송 종류가 바뀌었어. 변경됐을 때는 자, 제소기한은 언제 기준? 세계시 기준. 자, 근데 청구 취지 변경일 때는 이때는 소재개시 변경시. 이때는 소변경시입니다. 자, 소변경시 기준. 자, 19번 1번인데 지금 어디야 지금? 자, 얘는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이잖아. 이 경우는 소변경시 기준이다. 정확하지? 4번 1번. 2번은 A급 판례. 자, 엄청 많이 나왔었고 엄청 많이 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세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했을 때 아니면 재조사 결정의 근거에서 후속 처분했을 때 걔가 처분인 거야. 재조사 결정 자체는 처분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의 근거에서 후속 처분. 자, 그때 이제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제소 기한이 진행하는 거고. 자, 3번 가면 자, 처분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그 후에 그렇죠? 자, 그 후에 행정청이 당해 처분 등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어. 잘못 알려줘서 심판 청구한 거야. 이 경우는 언제부터 기간 진행합니까? 행정청이 잘못 알려줘서 심판 청구했으니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90일이겠지. 자, 그래서 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재결서 정본. 자,
원칙적으로 이제 여기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자, 재소개안이 진행하는 거다. 다음 4번 가시면 자, 감액처분인데 이 감액처분과 관련돼서 이제 자, 감액처분인데 이 감액처분과 관련돼서는 자, 감액처분과 관련돼서는 언제 기준이에요? 감액처분은? 감액은 자, 처음 처분 다 감액 처분이야? 아니면 자, 감액되고 남은 처음 처분. 처음 처분. 그래서 감액되고 남은 처음 처분이 이제 얘가 그때부터 기간 진행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증액하고 이제 감액이잖아. 여기서 자, 증액 변경하고 감액 경정인데 일단 여기서 증액 경정이지. 요 증액 경정 예컨대 자, 뭐 예를 들면 자, 4월 1일 날 자, 300만 원 과징금 부과했어. 자, 5월 1일 날 지금 예컨대 자, 500만 원 과징금 부과한 거야. 지금 여기서. 그치? 이 경우는 처음 처분이야. 자, 증액 경정은 자, 이 300이 자, 500으로 이제 흡수돼서 없어진 거야. 흡수돼서 없어진 거지.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얘는 이제 자, 처음 처분 감액 자, 증액 경정. 요 증액 경정의 대상인 거야. 자, 이에 비해서 감액 어때? 감액은 여기서 자, 감액 경정인데 요 감액 경정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있죠. 4월 1일 날 자, 500만 원 부과했어. 부과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500이 300으로 감액됐어 이렇게. 자, 감액됐다. 이건 언제요? 이 경우는 감액 처분이야? 아니면 처음 처분해서 자, 200을 직권 취소한 거야. 직권 취소하고서 남은 나머지. 자, 요 나머지지? 얘가 대상이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 감액 경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처음 처분. 그래서 이제 당초 처분이지. 걔가 기준입니다. 자, 그렇고 20번 가시면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그거 가시면 지금 1번에서 자, 요 지문도 이제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돼서는 자, 관련돼서 얘가 성격이 뭐야? 조합 설립은 보충행위야, 설권 처분이야. 설권 처분이다 나와 있고 2번은 판례 세 가지 있지. 2번은 자, 교육부 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에 대해서 자, 대학교수협의회 자, 총학생회하고 또 뭐 있었어요? 이 대학교 노동조합. 그래서 총학생회하고 자, 교수협의회하고 노동조합. 이 경우는 총학생회하고 교수협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가 없다고? 노동조합은 자격이 없다는 거지. 다음에서 3번 가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정지 했는데 자, 이 업무정지를 받음이 없이 1년 지났어. 1년 지났으면 이제 2차 위반입니까? 다실차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자, 그 가중저 제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가중저 제재가 예컨대 1차 위반일 때 1차 위반이면 뭐 이걸 영업정지 1년 내. 자, 2차 위반일 때는 자, 사결 영업정지 1년 내. 3차일 때는 뭐 허가 취소하겠다. 자, 되어 있어 이렇게. 자, 되어 있는데 1년 지났어. 1년 지났으면 내가 2차야, 다실차야? 다실차지. 이런 경우라면 가중적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없잖아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취소할 이익이 없다. 그렇지? 자,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자, 4번 가면 가중 요건인 자, 불형인 시행 규칙상에서 처분 기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중적 규정이 자, 대통령령에 있을 때, 법률에 있을 때만 아니면 불형했을 때도 취소할 만한 이익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취소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요 4번은 되게 중요하고도 좀 많이 했던 판례잖아. 엄청 많이 났던 판례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세네 개 정도 판례 말고는 다 나왔던 판례입니다. 다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그런 판례까지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뭐 11월 달에 이제 시험 볼지 아니 모르겠지만 발표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이제 7, 8월 달에 뭐 원찰 올킬이라고 해서 다 정리하는 게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 다 정리하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뭐 저번에 국가지 보기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 다 정리해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수많은 그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다 볼 수 없잖아. 없어서 이제 그 원사 올킬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한 180회 줄였어요. 180회 줄여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그 내용에 거의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하기로 하고 이제 그거 외에 그죠? 뭐 단원별하고 이제
단원별하고 9월 달인가? 뭐 9월 달에 메모사라고 해서 이제 그 매주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여튼 11월 달에 시험을 좀 대비할 거니까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서울시까지 좀 반짝 공부하셔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